예, 자, 보이시죠? 예, 제가 리코딩 시작했고요. 예, 오늘 남은 강의는 이제 여러분께서 지금 계속 리뷰하시면서 배우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직접 피칭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 관련한 여러분의 다양한 내용들, 또 이제 잠재적인 파트너들을 찾으셔서 그 파트너들에게 여러분의 그런 주요 경쟁력에 관해서도 안내해 주시고, 주요 제품에 관해서도 안내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컬래버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셨던 다양한 교육 내용이 여러분의 사업화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해 준 것을 도움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많은 아이디어와 그 많은 그런 아이템들을 뭐 20분 내외에 발표 자료를 만드셔서 직접 연습을 하셔야 되는 좀 실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피칭을 한다는 거에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 A부터 Z까지 내가 있는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뭐 1시간 내외에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과제로 직접 한번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맡은 세션은 Pitch to Partners 혹은 Tech Partners고요. 여러분 리스트업된 사업들을 보니까 대부분 뭐 친환경도 계시고 바이오 생명 과학 뭐 AI도 계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 같은 기업도 계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중소기업 정도의 규모의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하는 그런 피칭과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 잠재적인 뭐 미국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그 외 국가의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해외 파트너 회사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특히 프레젠테이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줄리아나 파트너스의 이지윤 대표이고요.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업체로 시작을 해서 다양한 회사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회사들, 그리고 뭐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요. 해외에 진출하실 때 필요한 그런 스피치 역량력을 진행하는 컨설팅을 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스타트업 관련한 그런 사업 영역이 점점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최근에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과 비즈니스 컨설팅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맡은 부분은요, 특별히 기업체들이나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진출하실 때 필요한 해외 투자자를 찾을 때 필요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역량, 스킬, 또한 파트너들을 찾을 때 그런 해외 확장에 필요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스킬들에 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뭐 그런 인베스터 투자 회사들의 어드바이스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이나 피칭 강의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컨설턴트로 일을 하다가 우연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관련한 책을 쓰게 됐어요. 그런 관련한 책이 또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책을 쓰면서 또 관련한 강의들을 많이 해서 제 컨설팅 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프레젠테이션 피칭에 관한 강의도 많이 하게 되었답니다. 현재 뭐 한 17년 정도 강의 경력과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해외 사업의 모토라고 해야 될까요? 철학은 여러분에게서도 아마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뭐 simply take off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take off라고 하면은 뭐 이륙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사실 영어에서는 take off라는 거는 뭐 좀 그죠? 확실하게 잘 시작하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지 않게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양한 과정들을 들으셨어요. 뭐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또 뭐 글로벌 투자 환경, 다양한 것들을 들어오셨는데요.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셔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드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거의 준비된 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이 선택을 받으시는 것도 물론 이제 준비하신 뭐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파트너 회사들이 결정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께서 전달해서 스피치로 전달하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사업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파트너 회사들이 미리 여러분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웹사이트도 찾아보고 브로셔도 꼼꼼하게 읽고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분들과 만나서 했을 때 그 프레젠테이션의 역량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하기도 하고 사실 최근 영어에서는 이제 피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피칭이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피칭은 아시다시피 그 단어의 어원이 그 야구의 피칭, 투구와도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면 뭔가 생각난 단어들이 있지 않을까요? 프레젠테이션의 어원은 present, 이렇게 무언가를 표현하다, 안내하다, 혹은 present라는 그런 선물이란 뜻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뭔가 많은 것을 꾸려가지고서는 다 포함해서 주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이었다면 피칭은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즉, 그 피칭을 들으시는, 그 여러분의 기술적인 피칭을 들으시는 그 상대가 원하는 것만 잘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집중해서 전달하는 것이 피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영어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대체하는 용어로도 피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많은 공, 이렇게 작은 탁구공 같은 거를 막 자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던져서 건네는 것이 약간 프레젠테이션이었다면 피칭은 그게 아니고요. 공 하나를 선택하셔서 전속력을 다해서 타겟을 향해서 던지는 행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암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기술력과 많은 회사의 장점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 내가 피칭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 테크니컬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고, 그죠? 유통업자가 될 수도 있겠고, 파트너십을 맺어주는 중간업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전달해야 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선택과 집중해야 하는 것이 피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서 회사에서 하셨던 프레젠테이션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직접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지금 준비되신 이 과정에 참석하셔서 함께 콜라보레이션,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해외 파트너를 찾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투자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도 또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회사가 자발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미 MVP 이외에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계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오히려 이 상품이나 서비스와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관련 회사에게 일부를 판매하거나 기술 트랜스퍼라고 하죠. 테크니컬 트랜스퍼를 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어서 여러분 분야에서 좀 부족한 점들을 상호 보완하는 그런 파트너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파트너십을 고려하실 때 대부분 프레젠테이션이나 스피치를 잘못 준비하시는 게 뭐냐면요. 회사에 대한 설명을 집중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된 기술이나 아이템을 집중할지에 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요.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전반적인 회사를 아우르는 회사를 집중으로 한 그런 프레젠테이션 스피치를 하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회사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아이템이나 그 중에서도 지금 테크니컬 트랜스퍼나 혹은 테크니컬 파트너십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회사가 꼭 필요한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미리 사전 조사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서머리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허적인 혹은 굉장히 특정적인 우리 회사만의 유일한 기술이나 서비스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트너십에서는 그런 프로덕트에 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는 20분 정도 분량의 이제 여러분의 그런 키포인트를 안내해 주실 수 있는 파트너십을 목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 프레젠테이션이나 피칭을 한 번만 하시고 그 목표에 도달할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과정에서 진행하는 피칭은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파트너십이겠죠. 네, 파트너십을 목표로 여러분이 그 발표를 하시는,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잘 안 되네요. 네,
파트너십이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발표를 한 번 하고 바로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레터 오브 인텐트를 쓴다든지 MOU를 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단계를 너무 이렇게 점프해서 발표 한 번 했는데 왜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잡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싶어요. 테크니컬 파트너, 포텐셜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피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바로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 더 긴, 예를 들어 1대1 미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코로나로 지금 해외 출장이 어렵지만 같이 출장을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출장 계획을 세운다든지 혹은 그 회사에 찾아간다든지라는 그런 추후 미팅을 잡는 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피칭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훨씬 조금 부담감이 덜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 회사를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의 첫 단추라고 피칭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피칭을 하자마자 바로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아닌 그것을 기반으로 또 조금 더 긴 그런 장기적인 미팅을 만들어내는 것에 목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테크 파트너십, 여러분은 포텐셜 파트너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기업들의 특징은 바로 여러분의 제품이 좋아서 혹은 여러분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 CEO가 좋아서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마이너스라고 보여져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의 제품이 단지 좋아서 파트너십을 맺는다기보다는 결국 회사가 그런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수익이죠. ROI, Return on Investment. 서로가 그 많은 시간과 그런 비용을 투자해서 서로가 파트너십 맺음으로 통해서 윈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죠. 또한 테크니컬 파트너들이 여러분을 찾는 이유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업무나 기술이라면 굳이 파트너가 필요 없겠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기술적인 그런 단계에서 뭐가 빠져 있는지 그 빠져 있는 그런 기술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단계를 조금 더 accelerate, 조금 더 그 속도를 추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찾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좋은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규모가 큰 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파트너가 찾고 있는 어떤 기술의 일부를 가지고 있거나 그 파트너의 어떤 사업의 어떤 목표를 조금 더 추진력을 줄 수 있기 위한 어떠한 방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 두 회사의 파트너십은 성공적으로 그죠? 현실성 될 수 있는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파트너를 찾을 때 우리가 없는 게 무엇이고 그들이 없는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조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계란을 바에다가 막 던지듯이 그냥 막 던지면 누군가 파트너가 어디서 나오겠지가 아니라 사전 조사와 또 그것을 잘 매칭해 줄 수 있는 중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ROI와 그리고 빠져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빠져있는 무언가를 같이 한번 보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파트너십의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파트너십까지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런 국제적인 해외적인 파트너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등 키포인트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 단계에서 그냥 아무한테나 막 타깃을 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강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피칭은 목표점이 정확해야 되고 그 공 하나가 정말 뚜렷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해 드렸는데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 aiming wrong targets will gain no result라고 나왔죠. 즉 뭔가 목표치가 없는, 그러니까 잘못된 타겟에 향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파트너십을 맺어주세요라고 해봤자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의 목표나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매칭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회사가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파트너가 누구인지, 또한 그 파트너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떠한 기술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가 잘 매칭이 돼야지만 조금 더 성공적으로 파트너를 설득할 수 있고 파트너십까지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프로젝션을 주셔야 돼요. 그냥 단지 우리가 둘 다 좋은 회사니까 파트너십 맺읍시다라는 그런 몽환 추상적인 결론을 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상업적으로 얼마큼 빨리 어떤 프로젝트를 보완할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매출에는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지, 서로가 해외에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나 더 높여줄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수치를 기반으로 한 리졸트, 결과를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금이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미국에 있는 파트너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벽을 조금 낮춰주시려면 가능하면 쉽고 명확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파트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말을 너무 빨리 한다던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해외에서 온 파트너 대상 회사들의 그런 담당자에게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다던가 하는 무례함을 또 그쪽에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잘 준비하시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이해하는 부분까지 충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가 문제이신 분이라면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대본을 잘 만들어 주시고 좀 잘 연습을 하셔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조금 덜 하도록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 또 하나 하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네 번째입니다. 파트너십, 그냥 우리 회사가 좋아요. 뭐 이런 부분이 정말 강점이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파트너십이 됐을 때 서로에게 어떤 베네핏, 이점이죠. 어떤 득이 될지를 여러분이 미리 평가하셔서 안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함께 파트너십을 했을 때 어떠한 베네핏을 서로 줄 수 있을 겁니다라고 미리 보완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표 자료에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굉장히 좀 텐션을 유지해 가면서 관심도를 불어일으키면서 피칭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파트너들이 여러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 회사, 잠재 회사들을 만나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뭐 피칭을 하는 걸 들어보면 괜찮은 회사다 아니다를 딱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고 뭐 굉장히 지루하게 발표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들어주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셨던 프레젠테이션에 익숙하셨다면 피칭을 하실 때는 세 가지의 단계를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모든 걸 다 줄 필요는 없고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서론인데 파트 1은 서론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티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티징이라는 것은 궁금하게 하는 거죠. 간지럽게 하는 거죠. 약 올려주는 거죠. 뭔가 다 보여주지 마시고요. 이 회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필요한 잠재 파트너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암시할 수 있는 뭔가 주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서는 뭐 숫자라든지 어떤 팩트라든지 이렇게 사실 위주의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좀 감정에 치우칠 수 있게 이러한 고민이 있으시죠? 이러한 니즈가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힘드셨죠? 우리가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식의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인트로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본론인데요. 본론에서는 여러분이 티징하면서 뭔가 궁금하게 했던 그 부분을 궁극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value proposition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가치 제안, 이 제품의 가치 제안을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파트너십을 잡기 위한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seize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그 기회를 잡기 위한 call to action을 주셔야 됩니다. call to ac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러한 서로가 베네핏,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훨씬 더 속도를 낼 수가 있다도 될 수가 있겠고요. 혹은 함께함으로써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지 또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자라는 그런 정확한 콜 투 액션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셨던 회사 소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과는 조금 다른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이 구조로 1, 2, 3 구조로 티즈, 플리즈, 시즈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티즈, 플리즈, 시즈의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저는 한 크게는 12개의 스텝으로 나눠서 여러분이 슬라이드와 대본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여기 보시는 1번부터 12번까지의 단계인데요. 중간에 이제 생략하셔도 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면 커버 슬라이드. 지금 이거는 전반적인 여러분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실 때에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슬라이드의 장표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단계는 크게 12가지의 단계지만 예를 들어 뭐 제품 소개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에 다 안 될 수가 있으니까 3, 4장이 더 들어간다든지 또 여러분의 뭐 비즈니스 모델도 한두 장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 발표의 피칭의 분량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하시면 됩니다. 크게 12개의 스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이 5분이건 40분이건 1시간이건 이 12개의 스텝은 다 포함을 하셔야 돼요. 분량의 차이는 이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 깊이감 있게 설명하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커버 슬라이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콜 투 이모션, 뭔가 티징할 수 있는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을 대부분 좀 문제 설정이라든가 지금 파트너가 찾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혹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의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시장에 이런 문제와 또 많은 파트너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암시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루션을 세 번째 스텝에서 제공을 해주시고요. 이 솔루션에서는 여러분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화된 그러한 기술력과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할 수 있는 시작 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소개가 필요하겠죠. 제품이 A부터 Z까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 파트너가 좋아할 만한 제품과 서비스군만 집중해서 안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사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잠재 파트너가 바뀔 때마다 3번과 4번 슬라이드는 약간씩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타겟하고 있는 이 시장의 사이즈가 어떤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뭐 서로가 파트너십을 했을 때 그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파트너가 여러분을 잠재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을 때 아마 다른 포텐셜 컴페티터, 즉 경쟁사도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6번, 경쟁사 대비 여러분의 장점과 경쟁 우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페이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꼭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 혹은 그 아이디어가 어떤 구조로서 사업 비즈니스 영역과 사업 모델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리고 7번의 B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니지만 혹은 이것을 이 사업 모델을 영위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마케팅 방법이 있다면 여기 넣어주시고요. 8번의 A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성과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제품에 관련한 서비스에 관련한 어떤 뭐 특허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업계에서 알아주는 어떠한 그런 특별한 성과나 결과 같은 걸 여기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의 B는 앞으로의 계획이겠죠. 이 계획에서는 이 파트너와의 어떤 계획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획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막 5년, 10년을 보기보다는 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어느 정도의 결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기에서 중기 한 2, 3년 정도 내외에 여러분 이 제품과 사업으로서 혹은 파트너십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다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4번 프로덕트와 서비스에 선택을 집중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한두 가지 아이템 집중하셨잖아요. 물론 그 아이템과 그 상품에 대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이 기술이 이 4번에 속한 이 아이템 외에 또 추가로 응용될 수 있는 기술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면 9번은 필수는 아니지만 여기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역시 파트너십도 인간과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뭐 직원들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그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누구인지 어떤 CEO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팀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1번째 단계에서는 이 파트너십을
이루고 싶다. 이런 파트너를 찾고 있다. 그리고 이런 파트너가 만약에 1대1로 그 잠재 파트너에게 피칭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 파트너가 당신의 회사인데 함께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오브젝티브를, 즉 목표를 11 스텝에 11번째 스텝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페이지의 마지막 장표는 마지막에 call to action이라고 하는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뭐 이런 걸 하시다라고 마지막에 멋지게 하는 멘트겠죠. 아우트로 하는 그 백페이지라고 1번과 12번은 거의 비슷하게 연출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장표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장표대로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보시고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보여주시는 이 커버 슬라이드는 뭐 앞에 프레젠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하는 곳이라면 여러분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첫 번째 페이지가 먼저 보여지겠죠. 이 페이지에서는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징하는 곳이에요. 뭔가 관심을 끌게 할 수 있는 요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요소인데 이 첫 번째 여러분이 준비하는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그냥 뭐 컴퍼니 인트로덕션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던가 여러분 회사명만 딱 들어간다던가 하면 굉장히 진부해 보이겠죠. 도대체 파트너가 뭘 원하는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회사 브로셔를 가지고 와서 발표한 것 같은 느낌 주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이 이제 프레젠트에 피칭을 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뭐 1분이 됐던 5분이 됐던 거기에 보여지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비주얼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딱 봐도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제품을 가지고 지금 피칭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떠한 유닉 셀링 포인트가 있는지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미 잘 알려진 회사 같은 것은 유닉 셀링 포인트 혹은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모호하기 쉬워요. 뭐 나이키 같은 경우는 just do it이죠. 나이키라는 회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just do it 하셔도 상관없는데 잘 안 알려진 회사가 너무 모호하게 USP를 잡으시면 여기에서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이지?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파트너십을 대상으로 하는 피칭에서는 유니크 셀링 포인트는 그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런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셔서 짧게 한 10단어 내외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에는 발표자의 이름하고 컨택트 연락처죠. 정보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심플로 그런 커버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여드리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영어로도 이런 멘트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페이지에 내가 이제 발표를 시작할 때는 일단은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장황하게. 기존에는 뭐 이렇게 장황하게 뭐 회사를 소개하고 뭐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뭐 thank you, ladies and gentlemen, 뭐 thank you for being here 이렇게 막 장황한 멘트를 많이 쓰셨다면 피칭에서는 그런 멘트들을 좀 최소화하시고요. 키포인트만. 우리는 뭘 하는 어떤 회사다. 그 회사의 누구다라는 정도만 짧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지루하게 시작점을 잡지 마시고요. 이게 USP를 만드는 데서 가장 집중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We do X for Y by uniquely Z. X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되겠죠.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합니다. X를 합니다. for Y. 특정 고객층이 있을 거예요. 이 고객층을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X를 하는데요. by uniquely Z. Z는 방법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특별한 방법, 기술, 어떤 기술이 될 수 있겠고요. Z라는 방법으로 Y에게 X 제품 서비스를 만듭니다. 이렇게 요걸 기준으로 USP를 좀 만드시고 멘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좀 고민해 보시고요.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 회사의 제품이나 회사 명만 가지고는 뭘 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만약에 제가 뭐 Hi, we are the Uber for pets 하면은 뭐 하는 회사인지 알겠죠. 뭐 애완동물을 이렇게 애완동물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회사인가? 이렇게 암시할 수 있잖아요. Hey, we are making Netflix for video games 하면 비디오 게임을 그쵸, 우선 이렇게 정기 구독식으로 해서 게임을 즐겨줄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USP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요 예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죠.
We are going to transform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information. 뭐 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없죠. 너무 모호하고 너무 막 이렇게 심오하게 여러분의 introduction expression, 즉 시작 멘트를 잡지 마시고요. 클리어하게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유니크하게 한 회사다라고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중요한 다양한 예들이 많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했던 회사들의 샘플을 한번 사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냥 모호하게 하지 않고 역시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발표의 시작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Airbnb is the first online marketplace that lets travelers book room with locals instead of hotels. 호텔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집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켓플레이스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 한 문장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Dropbox synchronizes files across your and your team's computers. 하면 역시 드롭박스의 그런 실시간으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해서 한 문장으로 잘 정리가 된 거죠. 이거를 만드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의 전반적인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대부분 한국어로 여러분 회사에 대해서 뭐 여러분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해도 잘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는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한테 설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 안에 우리가 어떤 것을 유니크하게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만든 회사다라고 만드시는 것을 먼저 영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인트로 페이지에는 절대 하지 말라라는 게 이런 샘플이죠. 텍스트가 많고 뭐 예를 들어 Introduction of the Company라는 멘트 같은 것을 써서 시작 페이지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브로셔처럼 보이죠. 이건 좋지 않은 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좋은 예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첫 인트로 페이지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회사명보다는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로 추구하고 있는 브랜드나 아이템의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뭐 그게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뭐 시각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로고가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USP라고 불릴 수 있는 그 태그라인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대충 보면 이거 뭐 하는 회사이다. 어떠한 특정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멘트면 좋겠죠. Uber for Bicycles 하면 바이스클 공유 서비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USB를 만드셔서 슬라이드에 넣어주시고요. 여러분 연락처와 발표자 이름까지 슬라이드에 넣어주시면 좋겠죠. 첫 번째 페이지는 그렇게 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목차로 가세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이런 거 다루겠습니다. 오버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루시는데 역시 굉장히 지루하게 들리고 진부하게 보이고 굉장히 그런 구식 발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버뷰는 뭐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피칭을 하실 때 바로 이제 파트너들이 궁금증을 자아하는 뭔가 그런 티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저는 이모션을 사용하시라 문제 설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에 조금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 고통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서비스나 아이템이 해소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파트너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여기서 언급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신약을 개발하는 어떤 회사라면 그 신약을 개발할 때에 문제는 1, 2, 3, 4까지 가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것을 줄여줄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그 임상 기간이 굉장히 길고 돈이 많이 들다라는 것은 파트너도 느낄 수 있는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이 여러분의 두 번째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수치적인 얘기, 뭐 사실적인 얘기, 여러분 기술적인 얘기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모션, 즉 감정에 조금 많이 의지하시는 게 좋고요. 말 그대로 이 여러분 아이템과 회사에 관해서 관심을 끌게 하는 미끼와 같은 후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좋아요. 대표님이 직접 피칭을 하는데 만약에 대표님의 그런 이야기 자체가 스토리 자체가 이 회사의 뭐 창업의 뭐 그런 기반이 되었거나 이 회사의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 그런 스토리가 된다면 뭐 창업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뭐 겪었던 어려움 같은 것도 좋은 그런 인트로덕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는 이런 문제 설정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많은 회사들은 문제 설정을 하지 않고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더 좋아요라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영양제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영양제는 안 먹어도 죽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니즈가 강하게 어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똑같이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암시할 때도 페인 포인트, 즉 진통제의 역할을 할 거라는 것처럼 암시를 하시면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하고 관심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설정을 하실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 특정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도 다 인지할 수 있는 popular, 즉 잘 알려진 문제일수록 좋고요. 이 문제가 점점점 좀 규모가 작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시대에서 점점 이 문제점이 커지는 것이라고 암시하시면 더 페인 포인트가 커지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급하게 지금 막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이나 방법의 기술력으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된다면 파트너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술이 될 수가 있겠죠. 기존의 방법이 비싸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런 mandatory,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회사 법인이라면 다 회계를 해야 되잖아요. 회계 자문을 구한다던가 뭐 그죠? 기장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필수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장 서비스를 뭐 외부 그죠?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내부적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뭐 그죠? 그런 뭐 앱이 있다란다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좋은 문제 설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자주 우리 눈에 띄는 그런 문제일수록 좋다라는 기억하셔서 문제 설정하는 게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는 파트너들도 그 잠재 파트너들도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일수록 좋다라는 걸 좀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네. 문제점 설정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비주얼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설정을 할 때 뭔가 막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식의 발표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보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거는 이제 뭐 바이오 관련한 회사 업체였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먹는 다이어트 제품, 그죠? 먹어서 뭔가 효소로 인해서 그런 분해를 빨리 일으키는 그런 그런 지방 분해를 일으키는 의약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기존의 문제는 예를 들어 다이어트가 어려운 부분은 식단을 짜야 되는 것,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이게 뭐 약으로 인한 부작용도 없이 굉장히 생체 친화적인 그런 기술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생체 친화적인 그런 물질을 발견해서 이것을 먹으면 지방 분해가 훨씬 빨라진다. 세포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프로그램 세팅 페이지였어요. 이런 식으로 비주얼로 설명하시고 텍스트는 간소화하시면 훨씬 그게 감정적으로 잘 들려오겠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 뭐 어떤 높은 수치 같은 것들을 강조하시면서 그런 고통 페인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뭐 수치로 설명해 주시고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비주얼적인 요소로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 시작 부분에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가셔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의 기술력과 아이템이 이제 조금씩 소개가 되는 부분인데요. 세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솔루션과 이노베이션이 무엇인지, 그럼 앞에 언급했던 파트너들도 느낄 수 있는 기존의 이 분야에서의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이 페인 포인트를 감소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스토리를 하셔도 좋겠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과 기술력을 암시할 수 있도록 그 솔루션을 여기서 제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도 그림과 도표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아이템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 그 발표 장소에 기술 파트너가 온다면 그 기술 파트너들도 좋아할 만한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텀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세 번째 페이지에 그런 부분들을 비주얼적인 요소와 함께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제품이죠. 이 기술을 포함한 것이 바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다라는 것을 네 번째 페이지에 알려주시면 좋은데요.
스텝 4는 이게 한 단계로 들어가 있지만 이게 슬라이드 한 장으로만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나 뭐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스텝 4회 같은 경우는 제품에 따라서 슬라이드가 뭐 3, 4장, 5장까지도 이렇게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라인을 다 보여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개의 프로덕트 라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브로셔처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이미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죠. 미리 어떤 파트너가 이 자리에 오실 것인지를 알고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만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가장 좋은 건 아이템 딱 하나만 결정해서 그 서비스나 그 아이템, 그 기술 일부에 관해서만 설명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혹시라도 연관이 있는 어떤 아이템이고 기술 파트너들이 다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 있다면 up to 3, 3개까지만 가능하면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 3개도 완전 다른 영역에서의 3가지의 기술이나 아이템보다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뭔가 A 플러스 알파와 같은 느낌의 프로덕트 라인이어야지 너무 상이하게 다른 3개를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덩어리로 봤을 때는 하나의 아이템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는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는 게 좋겠죠. 어떤 뭐 의학 관련한 어떤 아이템, 어떤 신기술을 만드시는 회사라면 그게 의학적으로 biologically, 즉 생물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몸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데몬스트레이션으로 그림이나 비주얼로 보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AI 관련한 어떤 뭐 로봇을 만든다 하시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로봇으로 진행하는 로봇 재활용 로봇 아이템을 만든다면 그것을 만약에 어떤 식으로 그 실질적으로 재활용 센터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데몬스트레이션한 그런 비디오 같은 걸 보여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비디오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가 있으시거나 어떤 스텝별로 어떤 우리의 제품이나 아이템이나 기술이 어떤 현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비주얼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4번에 이 프로덕트에 관해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제품을 판매한다고 고객한테 판매한다고 하면 1, 2, 3번 다 필요 없이 정말 4번만 가지고도 프레젠테이션, 피칭이 가능해요. 제품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이 4번 프로덕트 소개, 가격 소개 이것만 주구장창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일즈를 할 때는 이 프로덕트의 부분이 굉장히 100%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여러분처럼 파트너십을 구하는 경우라면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설명하는 부분이 거의 한 발표의 반 정도까지 차지할 수가 있어요. 30%에서 50%까지는 대부분의 많은 시간이 제품에 관한 소개와 제품에 대한 설명에 할애가 될 수 있다는 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4번은 번호 하나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의 길이를 조금 더 그 전반적인 발표 시간에 대비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20분짜리 발표를 하면 이 프로덕트 설명이 정말 10분 정도까지 소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슬라이드에서는 여기 하나로 표현이 된 거는 그저 여러분 아이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투자를 대상으로 발표를 한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 프로덕트에 관한 중요성이 이렇게 크진 않죠. 왜냐면 그 외에 다른 회사의 가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한 20% 내외로 상품 소개를 하시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관한 소개가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비주얼적인 요소로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품을 소개할 때는 뭐 이런 멘트 같은 것도 기억해 주셨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직접 보여주시고 시연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 데몬스트레이션이 프레젠테이션 안에 이렇게 비주얼이나 영상으로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 Let me explain how our product or how our technology can benefit your business. 항상 우리 회사가 이런 좋은 아이템 가지고 있어요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귀사가, 즉 파트너 회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 집중하시는 걸로 제품 소개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일반 고객한테 판매를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나 기술의 일부가 왜 잠재 파트너에게 이득이 될지를 설명하시기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전반적인 플로우나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시면 좋고요. 이때 쓰실 수 있는 멘트는 Here is the overall flow of 그다음에 여러분의 아이템, 서비스명, 기술명 넣어주시고요. But I would focus especially on 그 중에서도 선택에 집중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겠죠? 그 부분만 오늘 집중해 드리겠습니다. Which your business may be interested. 당신의 회사에서 특별히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보시면 한 멘트 보시면 Among our product lines, I selected the key service that we can collaborate on.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걸 다 보여주실 필요 없이 그중에서도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것만 일부만 소개해 줍니다라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하였다라는 것을 안내해주는 그런 일부 멘트를 뭐 하나, 두 개 정도, 뭐 한두 개 정도 선택하셔서 시작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면 좋은데요. 제품 설명을 할 때는 역시 그래서 구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이 파트너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만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셨다면 충분히 함께 협력해서 시장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나 아이템이 요구될 수 있는 시장의 사이즈가 현재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페이지 정도 소개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마켓의 사이즈, 그리고 이 마켓을 세그멘트적으로 지금 우리가 토탈 총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과 총 시장과 이런 것도 나눠서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연평균 성장률이 이 시장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시장이라면 미래의 가치성이 없겠죠. 여러분의 기술이나 이런 아이템이나 그런 제품이 점점 이 증가하고 있는 이 니즈가 있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수치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큰 시장을 다 겨냥하기보다는 파트너사와 여러분이 겨냥하고자 하는 그 서브 그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서브 시장을 겨냥해서 스페시픽하게 타겟을 하시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전체 시장만 TAM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서비스와 아이템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 유효 시장이죠. Service Sold Available Market, SAM을 보여주시고요.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이 포션으로 차지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1%로 잡는 그런 사업 아이템도 있고요. 5%, 3%로 잡을 수 있는 시장 아이템도 있겠죠. 진입 장벽이나 뭐 다른 경쟁사가 얼마냐 많냐에 따라 쉐어 마켓의 사이즈는 약간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마켓 서비스를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이것으로 전반적인 마켓을 우리 회사에 맞게 서칭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점점 더 크고 있는 예전에 비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시장인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선택하셔서 여기서 설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고 앞으로 증가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compound CGAR, compound growth annual rate,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죠.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이 시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충분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경쟁사 대비 여러분의 장점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파트너사들이 여러분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그런 비교하고 있는 경쟁 업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하시면 안 되는 멘트가 경쟁사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경쟁사가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대체할 수 있는 그 substitute,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언급해 주시는 게 좋죠. 물론 100년 전에 비행기가 없었을 때 비행기를 처음 개발한 회사라면 경쟁사가 없는 게 맞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유일한 이 시장의 유일한 그런 업체입니다. 얘기하시는 것보다 비행기를 개발해서 정말 경쟁사가 정말 없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마차나 열차나 자동차나 이런 걸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경쟁사가 없다라는 건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최초다라는 것도 first mover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first mover가 이런 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그런 전반적인 성장 시장에서 봤을 때 first mover가 물론 독점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많지만 first mover가 실수를 하거나 하지 못한 것을 second, third mover가 두 번째, 세 번째에 나타낸 주자들이 더 봉환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이고 경쟁사가 없고 뭐 최초다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파트너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표현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 대비 뭐가 다른지를 보여주시려면 막 엑셀 같은 표를 막 만드셔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세부적인 스펙까지 다 보여주는 거는 너무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나중에 브로셔나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미팅에서의 그런 프레젠테이션, 피칭을 하실 때는 그런 세부적인 자료까지 너무 막 보여주시면 우리가 영어에서 오버웰밍이라고 하죠. 너무 막
많은 자료를 들어가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만드셔가지고 이사 분면에만 올 수 있는 우리 회사의 아이템이라던가 기술력의 장점을 두 개로 X와 Y축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요. 다른 경쟁사 대비 말로 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프화하는 것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죠. 이걸 어떻게 수익 사업을 하는지에 관해서 How do you make money? 그죠? 어떤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드시는지, 굉장히 저렴하게 다량으로 판매하는 그런 구조인지, 아니면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고가의 전략인지, B2B인지, B2G인지, B2C인지, 이런 비즈니스 수익 모델에 관한 전략적인 이야기를 좀 하셔서, 수익적으로도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비주얼화 하셔서 시각 자료 같은 걸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복잡하게 다양하게 얽혀져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B2G일 때, B2C일 때, 뭐 B2B일 때 어떻게 다른 그런 비즈니스 채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플로우처럼 차트 같은 걸로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은 필수는 아닌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회사를 홍보하고 또 아이템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특정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예를 들어 기술력은 좋진 않지만 뭐 기존 고객 네트워크나 이런 풀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거나 했을 때 파트너십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시면 좋겠고요. 필수는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서 경쟁사가 어떻게 차별화가 될 수 있을지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8번의 여덟 번째 슬라이드는 바로 트랙션이죠. 여러분의 기존의 이 제품을 만들면서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성과를 얻으셨는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영업 수치, 그리고 뭐 특허 같은 거 있으시면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인증서, 서티피케이트 굉장히 중요하겠죠. 프로토타입을 만드시는 경우나 프로토타입이 있다는 거 증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전의 매출이 어떤 식으로 보여주셨는지 재정적인 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원이나 클라이언트 수가 어떻게 되는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그런 수치인지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파트너사가 있다면 파트너사를 보여준다던가 혹은 투자를 많이 받으셨다면 그런 투자사들을 언급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런 성과를 인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믿을 만한 파트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니까요. 8번의 A, 트랙션의 이런 자료들을 다 말로 푸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슬라이드로 잘해서 정리해서 비주얼적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화 하셔서 여러분이 세일즈의 그런 매출 같은 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첫 파트너 미팅에 막 엑셀 같은 걸로 보여주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원하면 그런 것들은 원하면 주시면 좋은데요. 첫 미팅에서 여러분이 총 수익이 얼마이고 매출이 얼마이고 그래서 그죠? 순수익이 얼마 이런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분기별로 해가지고 그 회계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PPT 자료에는 아직 넣지 마세요. 추후에 원하고 추후에 2차, 3차 미팅 때 원하면 그때 제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미팅에서는 그냥 이게 굉장히 세일즈가 잘 일어나고 있다라고 컴파운드 애니얼 그로스 레이트 정도 그죠? 수익률이 어떻게 나고 있다는 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증가 추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8번의 B는 이제 8번 A는 과거를 설명하셨다면 이제 이후 퓨처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파트너십을 한다면 어떤 파트너십을 맺고 싶고 이것을 통해서 뭘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고요. 여러분 앞에 언급하셨던 비즈니스 모델이 잘 적용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어떤 식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이런 것들을 로드맵식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만약에 매출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거면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거기에 1, 2, 3차 정도로 해서 각 단계별로 내가 우리 회사가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계획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드맵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10년 이렇게 너무 장기로 보여주실 필요는 없고요. 2, 3년 정도 내외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자료들 중에서도 로드맵식으로 타임라인 형식으로 보여주시는 게 가장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9번째는 이제 다른 애플리케이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 그런 것들 옵셔널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이런 파트너십을 하지만 이 기술을 가지고 또 잠재적으로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슬라이드로 번째 슬라이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열 번째는 팀 소개죠. 팀 소개를 하실 때 너무 많은 이력을 다 넣어주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전문가 팀인지 뭐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 팀을 묘사하는 우리 회사를 묘사하는 팀이 어떤 회사인지, 그러니까 어떤 회사인지를 묘사하는 팀 소개를 형용사로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pert 팀 하면 전문가 팀이 되겠고요. 뭐 passionate 팀 하면은 굉장히 뭐 그죠, 열정이 넘치는 팀이 될 것 같고요. dedicated 팀 하면은 어떤 팀이죠? 굉장히 헌신적인 팀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그런 인원들을 다 보여주실 필요는 없고 임원분들, CEO, CFO, COO, CTO 정도의 이력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각 팀원들의 이름보다는 어떤 펑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력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디테일을 넣어주실 필요는 없이 그냥 전반적인 이름과 어떤 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주요 어떤 기관에서 일을 했다라는 그런 로고 정도로 준비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그런 임원들의 특징, 어떤 차이점,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롤 같은 거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많고 뭔가 우리는 좀 그룹으로 우리를 강조하고 싶다 하면 함께 찍은 사진을 넣으셔서 그 안에다가 팀인 거를 좀 강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11번째 페이지에서는 바로 이 파트너십을 당신과 하고 싶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게 이거다라는 오브젝티브를 나열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원하고 어떤 파트너를 찾고 싶다. 그런데 저희가 서칭을 해보니까 이게 당신과 같은 회사다라는 것도 언급해 주시고요. 파트너십을 하게 된다면 뭐 1년 안에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3년 안에 이런 것을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그러한 benefits of partnership에 관해서 언급을 마지막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스텝은 첫 번째 슬라이드랑 비슷하죠. 마지막에 백 슬라이드인데 여기에 콜 투 액션을 가지고 이런 파트너십을 도모하기 위해서 혹은 추후에 다시 미팅을 잡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콜 투 액션을 넣으면 좋죠. 왜냐면 프레젠테이션 한 번 하시고 바로 계약을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더 다른 미팅을 원합니다. 끝나고 와서 한번 대화 나눠봅시다라든지 이런 콜 투 액션이 명확하게 들어가면 좋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약속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USP와 컨택트 인포메이션 앞에 했던 페이지와 동일하게 넣어주시고 여러분 연락처 정보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준비하실 수 있는 샘플을 함께 자료로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을 한번 보면서 같이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슬라이드의 샘플을 보시면 이것도 자료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안내해드렸던 12개의 스텝을 가지고 이제 옆에 대본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뭐 만드실 때 물론 이게 뭐 20분 정도 분량의 발표로 하기에는 아직 더 채워 넣으셔야 될 부분이 있고 회사마다 다 아이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들 여기 넣어드렸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셔서 20분 정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만드시려면 우리가 영어로 편하게 말씀하시려면 1분에 한 0단어, 100단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0자 정도가 들어가면 한 10분 정도 발표가 만들어지고요. 한 2000자 내외로 여러분이 그 스크립트를 만드시면 20분 내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만 하겠다 하면 1500자 정도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미리 한번 짜보시고 여기 한 페이지에 이렇게 슬라이드의 디자인까지 같이 넣으셔서 하시면 좀 학습하시고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보시면 시작할 때 뭐 인사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 장황하지 않게 그냥 바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Hello 하시고요. Hello, I am 여러분 대표님 뭐 혹은 발표자 이름 넣으시면 좋아요. Hello, I am 누구누구 from 회사명 넣으시면 되겠죠. 회사명 넣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USP,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A transparent LED panel producer 그렇죠? Great to meet you all 하고 이제 인사하셔야 되겠죠.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거기 있는 참가자들하고 인사하시고 great to have you all, great to meet you all, and have this great opportunity to introduce our technology가 될 수도 있고요, innovation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for potential collaboration. 자, 이런 멘트들은 뭐 어느 회사나 다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회사명 뒤에 넣을 수 있는 USP를 어떤 식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 설정 들어가기 위해서 설명하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We are living in glass age where transparency is everywhere.
One of the major areas of glass usage is in advertising. 우리 회사의 니즈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고 있죠. 하지만 기존의 그런 광고판, LED로 했을 때 광고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선 그것을 설정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피칭을 시작하고 있네요. What about the existing LED products for advertising?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문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The conventional LED display bulbs and LED bars are 하시고 일단 부정적인 얘기하고 있죠. Opaque, quite challenging to be used in glass covered buildings and display windows.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 기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다. So 세 번째 솔루션이죠. So we solve these problems that I mentioned with our 여러분 기술명 혹은 뭐 제품명이 될 수 있겠죠. With our ABC panels. 아시고 이제 이 해결 방안을 줄 수 있는 어떤 특화적인 기준인지 설명하시면 돼요. Our transparent LED panel has a visible transmission rate of 81%. 아까 언급했던 안 좋았던 점을 다 여기서 반대로 다 이제 보완해주는 기술인 거죠. This simply means 하고 뭔가 비전문가도 알아들을 수 있게 다시 부연 설명을 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이죠. This simply means almost completely transparent like glass. 쉽게 이것이 의미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They are light and thin, which allows flexibility in desig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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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시고요. 추가로 이야기하실 때는 plus, it's easy, it's convenient, it's fast 이렇게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 좋은 점들을 여기 세 번째 페이지에 넣어서 역시 여러분이 한번 스크립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해 주시면 좋습니다. Here you see 한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것이 바로 저희 상품입니다. 제품입니다. 저희 기술입니다. Here you see our transparent LED advertisement installed on glass display windows. The details and transparency of the LED panel. 여기 이런 동사 좋죠. Maximize, 최대화한다. 어떤 것을 가장 극적으로 좋게 만든다. Maximize the advertising impact. Distinguished like some artwork. 뭐뭐와 같이 뭔가 예술작품처럼 굉장히 눈에 띕니다. 라고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와 아이템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여기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뭐 가격대 같은 것도 여기서 소개해 줄 수 있고요. 사실 4번이 가장 길긴 하죠. 가격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용법 같은 거 넣으셔도 되겠고요. 뭐 의학이나 의술적인 기술 같은 거 설명하시는 그런 회사라면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증명됐다라고 그런 부분들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회에서 증명된 어떤 그런 증거 자료 같은 것도 여기다 넣으셔서 회사의 제품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장 소개입니다. 중요한 거는 massively growing market.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시장인 걸 증명해 주시면 좋아요. Well, as you know, this is a massively growing market where you foresee more growth in the future. 그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그러한 성장을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무엇과 함께 with IoT and personalized and installation trends. 어떠한 트렌드와 함께 굉장히 증가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The world glass usage as a building material is on the rise.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Reaching up to 어디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역시 수치 같은 거 보실 때 이런 표현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The expected annual growth rate of 증가하고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연 수익률은 이 정도입니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s about 40%. The total global market size of global sickness was $11.2 billion in 2015. And this figure keeps increasing. 여러분 시장에서의 어떤 독특한 시장 장표라든지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5번 페이지에 넣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쟁사와 차별할 때는 compare to 이런 표현 많이 쓰죠. Compared to a major competitor in the market. 여기서는 컴퓨터가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로 비교했으니까 단수로 써주시고요. Our panels demonstrate strengths in 어떤 분야에 장점이 있다. 요거는 이제 도표로 이렇게 비교하셨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2분기 이렇게 그래프로 사용하셔서 딱 2포인트 정도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언급을 하셔도 됩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Our business model is composed of two major channels. 항상 어떤 채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좋아요. The platform model and infrastructure sales. Basically from the hardware side, we sell. 자, 우리가 하고 있는 두 가지의 업종은 판매하는 거죠. We sell, blah, blah, blah. 무엇을? via both B2B and B2C channels.
B2B와 B2C 채널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거.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도 하고 있죠. As for our platform model, 두 번째 모델이 있다면 여기서 연결해 주시면 좋고요. As for, 뭐뭐에 관해서는 이런 표현들로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We expand, 우리는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시장이 계속 확장하고 있다라는 멘트 넣어주시면 좋아요. We estimate this so and so market to be big enough for our stable growth. 우리의 안정적인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nd we have a good chance to be a market leader. 파트너들은 마켓 리더가 될 수 있는 파트너사와 파트너십을 맺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이런 멘트들을 비즈니스 소개, 수익 구조 소개하는 거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트랙션과 발리데이션 여러분이 그, 그 여러분 그 슬라이드에다가 그런 해당 자료와 뭐 페이턴트라던가 뭐 수익 매출 올린 거 그래프라던가 이런 거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표현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뭐 our technology has been recognized and appreciated by many clients, investors, and field experts. 저 좋은 거는 그 클라이언트들이 뭐 이렇게 테스티모니얼이라고 하죠. 후기 같은 거. 후기 같은 거를 해줬다면 그것도 슬라이드 하나에다가 그 고객들이 어떠한 후기를 줬는지를 이렇게 한 장으로 보여주셔서 일일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many clients appreciated our service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대체하시고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And our list of prizes and awards prove that. 그리고 우리가 받은 상장이라던가 어워드 같은 거 있으면 역시 슬라이드로 대처하시고 이런 표현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We have patents and government certificates that certify our technology. 역시 이것도 장표로 보여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특허 받으신 거, 그다음에 뭐 인증 받으신 거 이런 것들 리스트업 하시고 하나하나씩 읽을 필요 없고요. 그냥 말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Here are some raving reviews and testimonials of our client.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혹시 이것을 직접 임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평가, 뭐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도 넣어주시면 좋겠죠. 만약에 의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면 그것도 꼭 넣어주시면 좋은 파트너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 다른 상품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넣어주시는데요. In the next 5 years, we are planning to build 하시고 추가로 할 사업 아이템 넣어주시면 좋아요. This will allow 이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실 건지에 관한 설명 추가로 들어가니까요. 여기 내용들은 뭐 이 아이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 특정 회사에 샘플로 넣어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사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 소개할 때도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We are a team of experts from management, production, R&D, sales, and marketing. 그죠? 그 다음에 팀을 묘사하는 형용사 넣으라고 했죠. 이 회사는 dream이라는 단어를 넣었네요. 그래서 꿈의 팀이다. We are a dream team. We are a passionate team that strives hard for excellence and dedication in what we do best. As CEO myself, 여러분이 만약에 직접 창업자라면 자기소개 약간 하시는 것도 좋죠? I manage the overseas partnership and marketing, so feel free to contact me directly for future conversations and discussion. 가능하면 대표님이 직접 파트너 만나서 발표하시는 게 좋고요. 팀 소개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그런 커뮤니케이션 나한테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신뢰감 주겠죠? 그런 멘트도 여기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Objective 11이죠. In this growing market, we are looking for partners to share our visions to grow together. I believe your global networks and industry experts, coupled with our technology, would accelerate and expand our market presence in Korea and abroad. 즉 아마 파트너는 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함께하면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추진력을 쌓고 함께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런 멘트로 언급을 하시면 좋겠죠. 조금 더 상세하게 플랜이 있다면 여기서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 태그라인과 함께 클로징 포인트 넣어줍니다. 여기서 call to action. We are ABC that makes your advertisement into a piece of art. Catchphrase 넣어주시면 돼요. USP with our transparent ARD. For more questions and discussions, let's move on to the Q&A session. 해도 되고요. Well, this session is just a starting point, and we should definitely keep in touch to realize our objectives together in future meetings. Thank you.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미팅 프레젠테이션 한 번만 하고는 바로 투자 파트너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만납시다. 콜 투 액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5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세요. 제가 지금 시간을 조금 초과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직접 가지고 저희가 오늘 안내해드린 이 자료를 가지고요. 한번 여러분의 장표로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스크립트를 만드셔서 15분, 20분 정도 분량이시니까 2,000자 내외로
스크립트도 넣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많이 없지만 혹시 Q&A 있으면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죠. 질문 있으신가요? 오디오로 켜셔도 되고요. 여러분 보시는 저 예? 주식회사 사인인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 5번 슬라이드에 이제 예. 매출 관련해서 넣으라고 하셨는데 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 매출이 특히나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매출에 대한 얘기는 스킵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네,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이전에 매출했는데 작년만 많이 주신 거예요? 네네. 아니면 아예 매출이 없었던 건 아니고. 자, 아니면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매출이 있었던 시기가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네. 한 해가 매출이 좋지 않았다면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던 compound gross annual rate로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총 3년 기간 동안 평균 수치로 몇 퍼센트 정도씩 1년에 몇 퍼센트 정도씩 증가한다로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알겠습니다. 보여드렸던 장표에도 그런 회사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회사가 요건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중간에 사업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요 회사죠. 지금 장표 보이시나요? 네네네. 아이고, 네, 요 장표 보시면 요 장표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여기도 뭐 이슈가 있어갖고서는 사업이 좀 안 됐던 구간이 있는데 어차피 무시하시고 3년 평균을 따져보니까 여기 18년에서 19년에서 굉장히 많이 매출이 오르셔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연평균 매출 수익이 컴파운드 애니멀 그로스 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이 4년 평균치를 내보니까 43%가 나왔어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궁금하신 팀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네, 점 질문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걸로 이지훈 대표님 강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업분들 오랜 시간, 오늘 특히나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저희